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가해자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대부분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돈을 주고 합의서 한 장 받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합의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 실무를 변호사 시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의를 고려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 전체 피해금은 얼마인지, 검찰이 나를 어느 정도 역할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도 한 명만 합의하면 되는 줄 알거나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을 약속했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합의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뒤 법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피해자와 연락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하고 의아해합니다.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를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기록을 검토하거나 법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락이 닿았다고 해서 곧바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먼저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에도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금 전액 회복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경제 상황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의가 성사되면 형사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서류들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거나 처벌 의사가 강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합의와 동일한 효과는 아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합의는 선처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합의서 한 장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진행되었는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신속히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혼자 판단하기 힘들다면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향부터 정확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